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벤츠를 거의 패션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행에 있어서는 BMW가 월등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절대 벤츠를 사지 않고 BMW를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BMW가 아니라 벤츠를 샀습니다. 오늘은 3,320만원에 산 중고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의 주행 리뷰와 함께 시트에 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신나간 단점들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E300 익스클루시브를 타고 나서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기존에 타던 C클래스는 이게 약간 미션이 조금 멍청한 게 조금 있었거든요. 저단에서 튕김 현상도 좀 있고, 그런데 이 미션 튕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불편해서 못하겠다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타다 보면 그 튕김이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미션이 튕겼었나? 혹은 울컥거렸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 크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됐던 거는 오히려 저속에서 차가 안 나간다는 게 제일 불편했어요. 특히 컴포트 모드로 다니면 이 차가 분명히 그 말 그대로 컴포트해야 되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이 전혀 편안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굉장히 빠릿하고 굉장히 좀 예민할 정도로 잘 나가요. 그래서 그 중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로 편안하게 다니고 싶은데 컴포트 모드를 넣으면 앞차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애가 못 나가고, 그렇다고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조금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불편하고,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 E300 익스클루시브를 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탔던 W205 C클래스하고 W213 E클래스, 200 그리고 익스클루시브까지 모두가 다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의 M274 엔진으로 4기통 터보 엔진이고 사골처럼 쓰는 엔진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W205 C클래스에 들어가는 M274 엔진은 5500rpm 정도 수준에서 184마력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차 E300X 같은 경우는 5500rpm에서 256마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한 60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건 그대로 저속 환경에서 매우 다른 체감을 하게 해줘요. 이 차량 E300X야말로 컴포트 모드가 진짜 컴포트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튀어나가는 그런 민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10에서 20, 30, 40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 차 W205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밟아도 10을 밟아도 20을 밟아도 차 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애가 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공도에서 보면 벤츠들이 앞차를 못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컴포트 모드에서 차가 안 나가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스포츠 모드를 넣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차량 E300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의 컨트롤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차량으로 바꾸고 나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를 바꾸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컴포트 모드로만 다녀도 충분히 제가 운영하는 영역 안에서는 완벽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차량과 함께 고민했던 현대차의 중형 SUV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솔린 모델로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는 2.5 터보와 DCT, 8단 습식 DCT가 들어가 있는데 걔네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거든요. 컴포트 모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컴포트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차가 치고 나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산 패밀리카에 이 정도 세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고속으로 치고 나갈 때는 굉장히 스포티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패밀리카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세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차량은 고속 안정성도 역시나 벤츠답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바닥에서 착 감기면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굉장히 이 컴포트한 주행감에 몰빵이 되어 있는 차량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트 포지션과 기어박스 크기로 인한 발 공간 부족, 그리고 핸들이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다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거 약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차량을 한 500km 이상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장거리를 한번 갔다 왔는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모든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벤츠에 그냥 눈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먼저 시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트는 현대차처럼 세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트를 약간 이렇게 눕혀서 이게 눕다시피 가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니시면 허리 다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의 세팅은 오히려 소파 말고 책상에 앉는 듯이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책상에 앉으려면 90도로 허리와 골반을 유지하고 무릎도 90도가 돼야 되죠. 물론 그렇게 앉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그렇게 90도로 세팅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그 정도 급에 약간 허리를 좀 세워줘야 되고 시트 포지션도 조금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른 자세로 앉아야 안 아픕니다. 약간 변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추후에 무슨 뭐 사고가 나더라도 더욱 안전할 수가 있고 내 자세에도 더 좋겠죠. 결론적으로 아주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뭐 더 이상 아프진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트를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다양하게 조절이 되거든요.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이 헤드레스트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헤드레스트가 이게 누워가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약간 내 목으로 내 몸을 지탱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목으로 내 몸을 받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목 받침대를 하나 사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90도 바른 자세로 만들고 나니까 훨씬 편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9G 트로닉이 들어가 있는 기어박스의 문제입니다. 이 미션이 워낙 커져가지고 기어박스가 실내 공간까지, 내 발 공간까지 침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약간 좀 좁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걱정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탔을 때는 뭐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저 같은 약간 비시리들 있잖아요. 비시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왜냐면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지만 내 다리 자체가 얇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운전을 해보면. 근데 만약 내 다리가 막 내 장단지가 엄청 산더미만 하다, 내 덩치가 좀 장난 아니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치우쳐져 있는 핸들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몸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핸들이. 그리고 이 핸들이 치우쳐져 있는 걸 신경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핸들을 예쁘게 만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처음 살 때 여기 앉으면서 이 핸들이 좀 치우쳐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앉으면 핸들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양손으로 정확하게 파지를 해서 정확하게 5대5 비율로 운전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손으로 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7대3 비율, 왼손은 거들 뿐, 이 정도로 운전이 되지 않나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양손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빠지면서 한 손 운전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트 불편합니다. 하지만 조절하다 보면 어느 정도 허리가 아플 정도는 아닙니다. 기어박스로 인해서 발 공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비시리들은 괜찮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정렬 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운전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W13 E300 익스클루시브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은 E클래스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 트림입니다. 이 위로는 E400 정도만 있고요. 그 차량은 6기통 엔진이 들어간 신차값 거의 1억 정도였던 차량이죠. 그래가지고 이 S클래스랑 가격이 좀 겹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샀습니다. 매물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거의 최상위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옵션들도 가득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 차량의 최고 단점은 엔진과 풍절음에 있습니다. 100km 이상만 가도 풍절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지금 딱 100km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은 풍절음이 들리죠.
이 차량이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좀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풍절음이 상당히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도 솔직히 약간 좀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듣기 좋은 엔진 소리는 아닙니다. 옵션에서 충격적인 단점은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이게 서라운드 뷰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탑뷰인데 네, 안전을 위해 당연히 이걸 보고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옆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 큰 차처럼 보이죠. 실제 무슨 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차는 세단이고 여기 옆차도 세단입니다. 하지만 화면에서는 아주 왜곡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여기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색깔 표시 정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정교한 게 아니라서 뭐 거의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현대차나 르노차들을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허접한지 아실 겁니다.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쌍용차나 하던 거를 벤츠에서 이런 식으로 옵션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현대차에서 받아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2018년식 10월 차량이고 2019년형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어댑티브 컨트롤 없었다. 앞차가 유지가 안 되고요. 차선 중앙 유지도 없습니다. 차선을 밟게 되면 경보 정도 보내주고 살짝 보타해 주는 게 끝입니다. 약간 짜게 식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리고 이건 약간 자잘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체 비공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어 가지고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주행 중에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손을 좀 많이 뒤로 가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꺾어서 팔을 이렇게 꺾어서 써야 되는데 아직 제가 적응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쁜 거에 비해서 쓸모는 없다, 실용성은 빵이다 라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300 익스클루시브 주행 리뷰와 함께 시트도 잠시 알아봤고 단점들도 알아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BMW 좋아합니다. 주행 감각도 되게 좋고 벤츠에 비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옵션도 좋죠. 그리고 저는 현대차도 좋아합니다. 가격도 싸고 공간도 굉장히 넓고 우리나라 브랜드고 제가 만약 돈이 많아서 차를 3대 산다면 E클래스도 사고 뭐 3 시리즈도 사고 싶고 팰리세이드도 사고 싶고 각각의 브랜드들 차종들을 다 하나씩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대의 차량만 사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차들보다 벤츠를 조금 더 좋아할 뿐입니다. 제가 이 차를 샀다고 다른 차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보다 이 차가 더 뛰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선택에 있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벤츠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을 보면요. 물론 벤츠라는 브랜드의 행보가 요즘 들어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만의 가치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